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신청해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예, 2,65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한 20% 됩니다. 20% 비중이 있으시고요. 모베이스 전자 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이틀 연속의 상승, 금요일장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예, 언제 매수를 해주셨을까요? 한지 꽤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만에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신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오늘 종가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일어나면서 3,01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글쎄요, 이 종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 좀 팔아야 될지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 제가 판단을 못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판단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소리에서만은 정말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지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 내신 모베이스 전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반종민 소장이 전략을 또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모멘텀이 최근에 큰 게 좀 나왔습니다. 큰 게 네.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우디 첫 그 전기차 시어 모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에어백 부품을 10년간 이 동사에서 좀 공급을 하겠다. 뭐 그렇게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전 거래일은 상한가 나오고 오늘은 좀 크게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위태롭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곤 있지만은 재무 상태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재무나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이슈를 통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대략 한 3,200원 정도 이제 있다가 그 위에서 좀 꼬리를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3,200원까지 돌파를 했을 때 1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축소를 시키시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3,400원 이상으로 해서 안착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8월 정도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로 조정이 받았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경우에 실적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아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와 관련된 테마를 통해 지금 부각이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3,200원대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때는 비중을 반 정도 좀 터시기 바라겠고요. 3,400원까지 만약에 천천히 올라간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 3,800원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00원대까지 도달하면 그때 좀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은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2,400원대 아래때, 2,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조정폭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2,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200원까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더 넓게 3,500원, 3,400원 이상 돌파를 하면 3,800원까지 보자. 그리고 만약에 3,200원 이상 돌파를 해서 주가 비중을 반 정도 털으셨을 때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3,100원대를 손절가로 좀 지정을 해서 수익을 다 챙겨가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가격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어떠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대응 잘하셔서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사우디발 뉴스로 인해서 사우디 전기차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됐던 종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전기차 브랜드 사우디 시어 모터스와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년간의 납품이라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일단 3,200원 선 도달했을 때 절반 비중 축소 권하고 있고요.
3,400원을 돌파했을 때 3,800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500원 선 아래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200원 선 돌파 이후에 여의치가 않았을 때 3,100원의 익절가도 챙겨보자라는 전략이 제시됐네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고재관님 TSE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2,225원이고요. 6% 비중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TSE 종가 부근에서 매수해봤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매수를 종가 기준으로 해보셨다. 오늘장이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3.43%가 하락한 42,250원 선인데요. 이분 6% 매수를 하셨습니다. 낙폭과대로 보셨다는데 접근 괜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비중이 6%시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려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좀 아쉬웠던 것이 2차 전지,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쪽으로 계속 좀 편성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좀 많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타이밍상 기회다 생각하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여기에서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려야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을 때 42,225원, 뭐 이 부분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1차 목표가를 일단 53,000원까지는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000원 내지 52,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또 반으로 좀 줄여주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00원 부근에서나 53,000원 부근에서 반 정도 또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45,000원 이하 때 내려오시면은 그때는 또 다시 그 매수를 통해서 또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셔야 된다 하면은 37,500원 부근대 아래때 내려오면 좀 어느 정도 이때는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500원 아래때는 좀 손절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이기는 하지만은 기간을 좀 더 기다리시면서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최대한 비중을 20%까지는 좀 늘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52,000원에서 53,000원, 거기에서 만약에 터치를 했을 때 반 정도 매도, 또 다시 이제 내려앉았을 때 그때는 또 다시 모아두시는 전략을 취하시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추세가 깨져서 바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추세가 깨져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37,500원대는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낙폭과대주로 매력이 있다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 마이크론도 뭐 괜찮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굉장히 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삼성과 관련된 매출과 같이 좀 연계성이 되어 있고, 또한 SK 하이닉스도 동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그 엔비디아나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기업들도 일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좀 그러한 타이밍을 역으로 좀 노렸을 때 HP, SP의 경우에도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그 HP, SP의 경우에는 좀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한 40% 이상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빨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반도체 업황 계속 회복 개선 기대감을 통해서도 과대 낙폭주 중에 그 거래처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한미반도체나 또 엔비디아와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낙폭 과대로 많이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TSE 역시도 삼성전자와 퀄컴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부품,
프로브 카드, 소켓 같은 것들을 생산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가 비중 확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에서 비중 절반을 축소하고 나머지 45,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7,500원 선 아래고요. 비중은 최대 20%까지 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9,20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신가요? 비중이 52%예요. 52% 실어주신 하나솔루션 49,200원의 매수가십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예. 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손실폭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오늘은 7.4%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37,7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너무 높게 사가지고, 중간에 손절매를 못해가, 어떻게 지금 계속 보유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못 하셔서 끌고 오셨는데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반종민 소장 의견 듣겠습니다. 소장님, 전략 주시죠. 네, 이 하나솔루션은 사실상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지금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올해 지금 현재 오늘은 7%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팀코리아라고 해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천억 규모의 그 미 태양광 사업을 좀 수주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상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태양광 에너지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셨을 때는 지금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한 45,000원 부근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일단 그 리스크가 회피가 됐던 이슈가 뭐냐면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해서 동남아, 아시아 우회 수출을 좀 어느 정도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 그 최종 조사 결과에 하나 QCell이 말레이시안 법인 무혐의 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슈 때문에도 주가가 좀 일부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이 좀 크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렸다가 45,000원 부근대나 44,000원 부근대 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으로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구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44,000원대나 47,000원 이 부근대가 두터운 지금 저항대로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온 만큼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반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53,000원대는 좀 전량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손실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지난 정권보다는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였고 원자력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만한 좀 좋은 이슈는 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45,000원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반으로 축소를 하자. 그런 다음에 53,000원 부근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좀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손절 안 해주셔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사실상 지금 많이 내려서?
너무 많이 예. 내렸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기에는 좀 손실폭이 매우 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나라는 기업이 지금 현 흐름들을 봤을 때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멘텀을 좀 계속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52%시기 때문에 지금 막 적극적으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하시다가는 오히려 손실폭이 좀 매우 크실 수 있고 오히려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폭을 좀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일단 45,000원을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세게 털어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하나솔루션이 2020년 7월 이후에 3년 만에 저점을 경신하긴 했는데 노이즈 안에서 또 호재를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결론 관련해서인데요. 전략 챙겨드릴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미국 쪽으로 우회 수출되는 그러한 혐의들에 따라서 기업들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이 됐고요. 또 여타 기업들은 혐의가 있는 걸로 나오면서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000원의 비중 축소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강한 매물대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이후에 쭉 보유해 나가면서 53,000원에 도달했을 때 전략 매도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이은희님 코콤을 6,2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코콤 오늘 상한가 마감됐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된 주식이라 살짝 기대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거래대금 실으면서 상한가로 마감됐고요. 5,42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뭐 10여 개 넘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가는 날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오늘은 양대 시장에서 13개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가 코콤입니다. 전략 주시죠. 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성폭행 사건이든 뭐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든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칼부림 사건부터 해서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긴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그 시민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은 경찰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의 특별 치안 활동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지금 스마트 홈 테마의 이 코콤이 상승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테마가 지속되기에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하면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목표가까지는 매수하셨던 금액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좀 상한가가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데 내일 6,500원대 이상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6,200원대부터 6,700원대 부분에 이제 두터운 저항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모멘텀을 해서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CCTV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지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좀 되고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CCTV 테마로서 부각을 받고 있어서 이 코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이게 뭐 치안이든 뭐든 정부에서 입장 발표를 좀 세게 하게 된다 하면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는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6,200원대 매수가까지 충분히 지금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6,500원대 이상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콤입니다. CCTV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고요. 여기에서 전국의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상 흉악범죄와 관련한 수혜주로 코콤이 부각을 받았는데 6,500원 이상의 전량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7만 4천 원 30%요. 57만 4천 원에 30% 비중 있으시군요. 네,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예, 최근 들어서 이 포스코홀딩스 55만 원 선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며칠 전에는 52만 5천 원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55만 원 선 지지력을 펼치고 있는 종목인데요.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오늘 한 돈만 원, 9천 원인가 8천 원 오르다가는 그냥 도로 내려가 버리길래 이것이 무슨 악재가 있는가 하고. 예, 오늘 장중 고점도 56만 원 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악재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사실상 악재라고 하기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원래 본 사업은 철강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멕시코에 대해서 그 관세 관련된 그 부과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철강 쪽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상은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커스로 집중이 됐던 것은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세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관련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상승을 했지만은 왜 우리 포스코 홀딩스는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전혀 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지금 기대되는 것은 아르헨티나 그 염수 리튬에 대한 그 신공장 착공, 그 공장 착공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초전도체 이슈가 점점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8월 말에 초전도체에 대한 입장이 모든 게 발표가 된다 한다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는 왜 안 올라가지는 지금 철강 관세의 그 부과 이슈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LNF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부각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과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 사업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7만 4천 원이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이게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7월 말부터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매집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지금 상담을 주신 선생님께서도 그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길게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목표가는 사실상 65만 원만 좀 잘 돌파를 하고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5만 원이 목표가가 아닙니다. 65만 원까지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은 그때는 75만 원까지도 또 지켜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좀 기다려 주시면서 흘러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30% 보유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멕시코 수입 철강 관세 15에서 25% 기습 인상 이슈가 철강주에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올 리튬의 가치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7월 말 이후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집 주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65만 원 선, 2차적으로 75만 원 선 손절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스타챔피온님 현대공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7,50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현대공업 오늘 주가는 5.17%가 상승한 7,94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께서 그래도 저점에서 좀 잘 잡으신 편이시고요. 그래서 플러스 구간, 수익 구간으로 오늘 전환되셨는데요. 장중에 11%까지 올라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현재 플러스권의 현대공업 전략 알아볼게요. 소장님. 네, 사실 이 현대공업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좀 굉장히 좀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오늘 나온 이슈가 현대차에서 신형 산타페가 1,400억 규모의 내장재를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신형 산타페에 대한 그 모델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 기업의 현대공업을 그냥 단순히 이게 뭐 현대공업 이름이 좀 그렇고 주가가 낮으니까 현대가와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 명칭도 현대 인더스트리얼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을 해주시되 최근에 이 기업의 특징이 있다면은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뭐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이 실리콘 응급제와 도대체 현대공업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대공업이 이전에 그 엠프리우스라고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그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그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의 그 미국 기업의 이 현대공업이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공업에 대해서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테마로서 부각이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대공업이 2024년인가 그때 또 미국에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굉장히 좀 점프업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슈가 또 재부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8,500원도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8,700원대 정도 때는 비중을 좀 반으로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지금 역시나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9,000원대 좀 전략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일시적으로 그 8,400원의 주가가 만약에 안착을 하고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그 8,400원대 주가 안착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7,800원대 아래까지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말씀드리자면은 9,000원대를 최종 목표가 그리고 8,400원대 주가 안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받아서 7,800원대 아래 내려오면은 그때는 그 수익을 보고 전량 수익을 보고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오늘 신형 산타페에 1,400억 원 규모의 내장재 공급 계약 체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호재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기업 엠프리우스의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 2024년도에 미국 공장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9,000원 선으로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슈린 로봇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850원에 30%. 1,850원에 30% 비중 있으시군요.
네, 네. 예, 오늘 종가는 1,713원 선입니다. 오늘 1%대 하락이고요. 네. 얼마 전에 혹시 수익이 나셨나요? 안 났어요? 아,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네, 네.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효림 네, 로봇 맞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뭐, 목표가하고 손절가하고 뭐, 1차, 2차 그 목표가가 있잖아요. 예, 그게 궁금해요. 이 종목 왜 사셨을까요? 네, 그, 방송국에서,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해주신 로봇주 효림 로봇 이 방송 추천주였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방송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소장님. 네, 일단 휴림 로봇을 추천한 사유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투자 환기 종목인데 예, 좀 애매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 당시 때 이제 감사 보고서가 좀 늦게 제출을 했다가 저도 좀 기다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면서 환기 종목으로 됐던 흐름들을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사실상 휴림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이 기업이 그 군용 로봇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들보다는 그 지능형 그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은 좀 별다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는 있지는 않고요.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그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상승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목표가를 그 크게 제시를 해드리기보다는 빠져나오는 정도 그리고 또한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해서 보여준다 한다면은 일단 2,050원대까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2,050원대 그 주가가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 다이나믹한 좋은 테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2,200원대는 그때는 무조건 좀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 엑시트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3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매집 주체가 깨진 흔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제일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1,850원대 지금 매수로 하셨으니까 2,000원대 그냥 2,000원, 2,050원대 되면은 그때는 반 정도 자르시고요. 그다음에 2,200원대 최종 목표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휴림 로봇이든 환기 종목이든 그런 부분들이 좀 타이틀이 달린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하셔야 된다 하면은 오히려 1,600원대보다는 좀 더 그 밑으로 좀 잡고요. 1,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을 하시는데 1,500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으로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최저점 갱신을 했던 7월 27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이 로봇의 경우에도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달이든 하반기 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부각을 못 받는다 하면은 이 휴림 로봇이 부각을 못 받는다 하면은 그때는 좀 기회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2,050원대 반을 자르고 2,200원대까지 최종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2차로 나눠서 주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1,427원까지 2차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전략 어떠신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휴림 로봇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가까스로 제출한 이후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인데요.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금호전기의 자회사 브릭메이트와 스마트 빌딩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로봇 관련한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2,050원 선까지 올라간다면 비중 절반을 줄이고요. 2,200원 선의 전량 매도 의견, 손절가는 1차적으로 1,500원 선 아래 비중 절반 축소, 2차적으로 1,400원대 초반 전 저점까지 밀리면서 깨졌을 때는 전액 매도하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짧게 진단해 드릴게요. 절파구TV님께서 LGU 플러스 14,100원에 5% 비중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만원 안팎까지 내려갔는데 손절 필요한 가격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소장님. 사실 저는 손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지금은 만약에 이 LG U 플러스가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통신주는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뭐 크게 한다 하더라도 추세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있을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이 선에서 비중을 줄이는 편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반등을 줄 가능성은 없을지, 반등한다면 얼마 선에서 좀 비중을 손실 줄이면서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상담을 주신 분께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LG U 플러스는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신 금액이 크면은 손실폭이 좀 크실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지금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 종목 교체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은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할까요? 소장님, 공략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지금 변동폭이 매우 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거래일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중국이 결국은 지금 미용기기 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연 유커들이 단체 관광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화장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사실상 지금 중국 쪽에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뉴스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쪽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장에 또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한 번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그 다음날 좀 변동폭이 매우 심하면서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신규 테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좀 끝날 때쯤 하니까 이제는 맥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들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맥신이 나와주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맥신 역시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맥신은 막 무리하게 뛰어 들어가거나 그렇게 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역시 섹터별 변동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3일 날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점차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슈가 또 다른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일단 좀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확보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 같고 지금 8월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거면은 9월도
굉장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실 종목들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오래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짧게 접근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고 현금 비중을 계속 좀 갖고 가시면서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 계속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좀 채워놓고 또 상승했을 때 또 팔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계속 좀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 조정을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가격 조정이 안 왔으면 좋긴 하는데요.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아직까지는 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일단 언론에서 아니다. 맞다. 뭐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슈가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는 맥신으로 기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초전도체 때문에 배터리 역시도 아직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본다라는 판단입니다. 매일매일 크게 상승하는 업종 테마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변동성 구간 염두에 두면서 현금 확보하면서 9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함께 생각하며 주도주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또 FOMC 회의가 19일, 20일 예정돼 있죠. 그때까지 조금은 더 멀게, 길게 시장 바라보면서 변동성 잘 타고 헤쳐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